안녕하십니까, 공명재입니다. 저는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여 정부, 여당과 야당, 좌파, 우파에 대한 발언을 국민들의 눈높이로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3040 취업서스 급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4월 10일 3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월 취업자가 2018년 3월 대비하여 25만 명 증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좋아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좋아진 이면에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34만 6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총 일자리 숫자는 25만 개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의 취업자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30대에서는 8만 2천 명, 40대에서는 16만 8천 명, 총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40대 취업자는 1991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고령률도 0.6%포인트 하락해서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3040 취업자 수 급감이 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2018년 7월 11일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무르는 소위 고용 쇼크가 발생하니까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고용 쇼크의 주요 원인이 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됐다는 설명을 친절하게 붙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러한 것보다도 인구가 반영된 비율을 지표를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의 경우도 작년 고용률이 유지되었다고 가정할 때는 취업 감소분의 80% 정도가 인구 효과여가지고 3040 취업자 수 급감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3040 취업자 수 급감이 과연 인구 감소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감스럽게도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에서 39세에 2018년 3월에 고용률은 75.5%, 실업률은 3.7%가 나옵니다. 1년 후인 올해죠. 2019년 3월에는 고용률은 75.5%, 실업률은 3.7%입니다. 즉 2018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2019년 3월에도 동일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자, 동일한 숫자가 나왔을 때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취업자 수 증감을 보는 겁니다. 왜냐? 30대 취업자의 수는 무려 8만 2천 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40대를 보겠습니다. 2018년 3월에 고용률은 78.6%, 실업률은 2.8%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그럼 어떠냐? 역시 인구가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동일하게 계산하면 고용률은 78.0%, 실업률은 2.5%로 고용률은 0.6%포인트 하락을 했고 실업률은 0.3%포인트 또 하락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고용률이 좀 하락했지만 실업률이 하락했으니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를 보는 겁니다. 40대 취업자 수는 16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래서 고용률, 실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취업자 수가 8만 2천 명, 40대 취업자 수가 16만 8천 명이 감소했으니까 총 합하면 25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25만 명의 취업자가 사라져버렸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취업자가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양질의 일자리.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취업자가 늘어나는 거고 유지되는 겁니다. 3040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생각하는 일자리가 바로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이제 인구 효과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구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취업자 수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수와 마찬가지니까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인구 효과를 보는 입장에서 오히려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직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취업자 숫자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수, 즉 취업자 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업자 수 대신에 양질의 일자리 수가 대체한다고 합시다. 양질의 일자리 수, 결국 취업자 수랑 마찬가지겠죠? 자, 생산 가능 인구를 100만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수를 80만 명이라고 하죠. 100만 명분의 80만 명에서 고용률은 80%입니다. 근데 인구가 편의상 10만 명이 감소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90만 명이 되죠? 그러면 고용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90만 명분의 80만 명, 즉 88.9%입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 수는 인구하고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용률이 80%에서 88.9%, 즉 분모가 작아지니까 고용률은 반드시 인구가 감소가 되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일자리 수라는 것은 취업자들로 채워지니까 결국 취업자 수와 양질의 일자리 수는 동일할 겁니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률이 100%가 아닌 한 취업자 수는 절대 인구 효과 때문에 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감소하죠.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고용률이 인구가 감소가 이루어지면 상승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오히려 감소했을까요? 바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규모, 즉 절대적 수준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겠습니까? 인구 효과가 아니라면 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내부적, 외부적인 경제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부에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을 2016년 대비해서 보면 최저임금이 무려 38.5%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 2월 달에 바로 국회에 통과를 했죠. 5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즉 20% 이상 근로시간이 단축된 효과들이 결국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3040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잘못된 정책이겠습니까?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급격하게 하는 결과 상당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정책을 이제는 수정해야 될 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고 궤도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